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는 잘 안 낫는 이유가 확실해요.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때문인데요. 이게 뭐냐면, 안녕하세요. 통증 잡는 안 선생 안광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잘 안 낫는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낫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돈이랑 시간 써가면서 치료 받아야 되네요. 테니스 엘보, 골프 엘보 환자가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잘 안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겠죠. 따지고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에요.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안 나는 거죠. 마찬가지로 또 운동도 그렇고, 특히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접대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. 자기는 쉬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적인 것 때문에 골프도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운동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아픈 와중에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제 재발을 잘 하는 거죠.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두 번째로는 치료가 적절하지 않을 때인데, 모두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상황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고, 어떤 분들은 또 병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, 그다음에 운동 때문에 생긴 거라면 운동을 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. 이런 상황에 맞게끔 치료를 또 선택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. 환자분이 앞으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것도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플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겠죠.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 아픈 부위를 보호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런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그럴 수 있죠. 그러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잘못 써서 아픈지를 알아야 되겠죠. 대표적인 경우는 뭐 당연히 또 노동 때문인데, 이런 동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재발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작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. 그럼 뭐 이렇게 돌려서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,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사실 이제 운동 때문에 오시는 경우 제일 많은 게 골프, 배드민턴, 테니스, 탁구 때문에도 오시거든요.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긴 한데, 골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힘을 너무 세게 주셔서 치다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.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을 자꾸 빼서 치라고 하잖아요. 힘 빼고 치면은 팔꿈치를 다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아픈 건데, 그런 식으로 또 힘쓰는 방법을 바꿔서 교정을 해주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이제 왼쪽 팔에는 힘을 자꾸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잘 생기고, 오른팔은 힘을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골프 엘보가 잘 생깁니다. 근데 항상 그런 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렇고, 뭐 양쪽 다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군데가 다 아픈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흔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,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2차 병변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차 병변이 따로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어깨 질환이나 아니면 뭐 손목 질환, 심지어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팔을 쓸 때 힘을 주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, 이쪽의 힘줄이나 이쪽의 힘줄을 과도하게 사용하게끔 한다면은 선행하는 원인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선행하는 1차 병변과 2차 병변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러면 만약에 그 선행되는 질환이 뭔지 모르고 계속 팔꿈치 치료만 받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?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이 먼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낫는 듯 하다가도 또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진단을 먼저 잘 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습니다. 그런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분명히 테니스 엘보, 골프 엘보가 맞는 것 같은데 딱히 뭘 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을 찾는 거죠. 그러면 찾다 보면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깨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드문 일이긴 하지만 꼼꼼한 진단을 통해서 그 선행하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, 그 선행하는 원인을 찾아내야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연되지 않게 잘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. 어차피 재발 잘 되는 거니까 치료받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운동하고 일상생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
워낙에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 이제 재발이 잦은 질환이다 보니까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운동이나 노동을 안 아플 때처럼 막 하시는 분들도 많고, 재발도 많이 하다 보니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중복되는 치료, 심지어는 내가 무슨 치료를 받는지도 모르고도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질환 질병들은 다 이제 진단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, 하지만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딱딱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.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부터 정확하게 하고 발생하는 원인을 일단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이고, 쉴 수 있는지 쉴 수 없는지,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지, 뭐 병가를 낼 수 있는지,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지, 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우선 통증만 완화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. 특히 이제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소량 사용해서 일단 급한 불을 빨리 꺼주고 잘 휴식을 취하면서 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이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되게끔 기다려주는 거죠. 우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쉴 수 없는 경우, 예를 들면 노동을 뭐 쉴 수 없는 경우, 뭐 일을 쉴 수 없는 게 많죠. 심지어 또 운동도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살짝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좋지는 않고,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을 당장 완화시켜 주기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손상된 조직을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염증을 먼저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, 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재생치료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염증도 빨리 줄고 통증이 빨리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의 다 나은 것처럼 사용을 하시게 돼요. 하지만 통증은 먼저 줄지만 손상된 조직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복이 쉽게 되진 않거든요. 그때는 이제 휴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 시간을 채 갖기도 전에 통증이 거의 없다 보니 원래 아팠다는 거를 사람들이 까먹게 돼요. 그러면서 원래 안 아팠던 것처럼 똑같이 쓰게 되거든요. 통증만 없지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똑같이 쓰게 되면 당연히 손상이 더 심해지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조심히 써야 되는데, 스테로이드를 쓰고 나서 더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. 근데 팔꿈치가 아프면 그냥 되도록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웬만해서는 다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어차피 운동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, 생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못 쉬는 분도 계시지만, 이게 삶의 활력소인 분들이 있으세요. 이런 운동들이. 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우울감까지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. 제법. 젊은 사람들보다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뭐 등산도 있고 탁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골프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쉬라고만 말씀드리는 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.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는데,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치료를 차근차근 이어나갈 수 있는데,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치료입니다.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인데, 여러 병원 갔지만 뭐 병원에서 가는 족족 뭐 이제 운동하지 말아라.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지인분 소개로 저희 병원 오시게 됐는데, 제가 이 정도면은 치료 받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운동 일단 더 하시라,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감동에 찬 듯한 그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. 다른 병원에서는 다 뭐 더 나빠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, 저한테 운동을 해도 된다, 하고 싶으셨던 거 더 하셔도 된다, 그 얘기 듣고 되게 행복해 하셨다고 그랬는데, 그 전까지 되게 그분이 그 하지 말라는 얘기 듣고 그 자기 인생의 낙이 그 등산 그 하나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되게 우울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, 그분이. 저는 그 기억이 일단 잊혀지지가 않고, 저도 운동도 좋아하긴 해서 좀 아파도 좀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프다고 그냥 무조건 쉬는 것보다 활동할 수 있으면 하면서 치료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낫는 것도 더 좋은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, 그런 장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가급적 운동을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거를 나이 들어서 못하기 전에 즐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거든요. 어차피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즐기다가 가려고 나온 건데
오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재발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도 통증 때문에 삶의 그 활력소를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.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니까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